지금은 괜찮겠지 할 때가 아닙니다. 차단이 한 번 더 들어오면 로그인 화면에서 멈추거나 출금 버튼 앞에서 로딩만 돌 수도 있어요. 내 돈인데도 손이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는 물론 업데이트까지 차단되었습니다. 새로 깔기도 다시 깔기도 어려워진 겁니다. 업데이트가 막힌다는 건 단순히 불편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보안 패치도 끊기고 접근 경로가 점점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되더라도 내일은 접속 제한이 붙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즉, 언젠가가 아니라 갑자기가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겁먹을 시간이 아니라 자산을 빠르게 다른 거래소로 옮길 준비부터.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수익이 아니라 출금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먼저예요. 늦어지면 선택지는 줄고 급해지면 실수는 늘어납니다. 이번 건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미신고가 핵심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돌아가도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라 언제든 기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인증이 꼬이거나 접속이 느려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대처가 아니라 당황만 남습니다. 특히 폰을 바꾸거나 앱을 실수로 지웠다 다시 깔려고 하면 설치 자체가 막혀 돌아갈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앱 삭제 후 재설치가 막히면 우회 접속에 기대야 하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될지 장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겨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하고 상황이 더 진행되면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막히는 그림이죠. 차단 원인의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안 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배경으로는 세금 이슈가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대처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이 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될 때 옮겨야 안전하다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회보다 이동이 훨씬 깔끔하고 결국 시간과 멘탈을 아껴줍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불편해지는 게 출금이고 개인 지갑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손에 열쇠를 쥐는 자리예요. 개인 지갑으로 한번 빼두면 그 다음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필요하면 다른 거래소로 입금하면 되고 상황이 불안하면 지갑에 그대로 두면 됩니다. 지금은 속도보다 안전한 동선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뛰는 것보다 안전하게 옮겨놓는 게 이깁니다. 우회 접속도 있습니다. 앱을 삭제한 뒤 VPN을 켜서 접속하는 방식 같은 우회 방법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 우회에 가깝습니다. VPN은 편해 보이지만 보안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법적 위험도 같이 따라옵니다. 특히 급할수록 낯선 링크나 가짜 페이지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우회를 해결책으로 믿기보다는 잠깐의 발판 정도로만 보셔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냐고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물의 핵심 기능이 막혀 있으면 전략 자체가 달라지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저는 적극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엔 새로운 곳을 무작정 뚫기보다 많이 검증된 길부터 타는 게 안전합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검증된 선택지부터 보는 게 빠릅니다. 이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하며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로 골라서 정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분들이 입금부터 막히는 일을 줄이려고 동선을 단순한 곳 위주로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가입 시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달러로 인생 역전은 어렵지만 내 돈 추가 입금 없이 연습할 기회로는 꽤 쓸만합니다. 5거래소의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설명란 여기저기 뒤지지 마시고 고정 댓글만 딱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보 찾다가 시간 버릴 때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떨 때 롱을 잡아야 하고 어떨 때 숏을 잡아야 하는지 초보가 바로 써먹을 수 있게 기본 뼈대를 만들어 드릴게요. 차트가 무서운 게 아니라 기준이 없는 게 무서운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같은 방향을 봐도 한 박자 늦으면 내 편이던 파도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의 베팅, 숏은 하락의 베팅입니다. 이 두 개념이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분리돼야 시장 흔들림에도 손이 덜 흔들립니다. 롱 포지션이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에 몸을 실어주는 겁니다. 오르면 수익이 나고 내리면 손익이 흔들리겠죠. 반면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오를 때만 벌던 구조에서 내릴 때도 길이 열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추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롱 포지션입니다. 롱은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진입하는데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몇 가지 신호만 제대로 잡아도 쓸데없는 추격 매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비싼데 사기가 아니라 강한 흐름에 합류하기입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경우 진입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고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경우라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고점이 높아진다만 보지 말고 조정이 와도 저점이 쉽게 안 깨지는지 같이 보는 겁니다. 저점이 받쳐주면 상승은 계속 숨을 쉽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장면이 나오면 시장에 롱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만큼 상승 흐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는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롱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분위기가 애매할 때 뉴스 한 줄이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뉴스만 보고 들어가기보다 추세와 거래량 같은 신호가 같이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한 뒤 롱을 잡는 쪽이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으로 뛰는 게 아니라 증거를 모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숏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중요한 건 떨어질 것 같다가 아니라 하락 추세가 확인됐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패턴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 진입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날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하락은 보통 계단처럼 내려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여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위기 자체가 아래로 기울어집니다. 또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올라가는데 속은 비어있는 느낌이죠. 이런 구간은 방향이 꺾일 때 낙폭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숏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뉴스는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RSI, MACD, 볼린저 밴드 등이 있습니다. 지표는 미래를 맞히는 마법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타이밍을 조금 더 또렷하게 정리해주는 도구입니다. RSI를 통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디나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롱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하고 숏을 잡을 때는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신호가 하나만 보이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신호가 여러 개가 겹치면 그때 비로소 확률이 생깁니다. 단타는 용기보다 확인의 게임입니다. 급하게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같은 기준을 반복해서 지키는 게 결국 계좌를 키웁니다. 지금처럼 거래소 이슈가 있을 때는 더더욱 기본을 지키셔야 합니다. 거래는 공격적으로 해도 자산 보관은 보수적으로 해야 한 번의 변수에도 계좌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차단 이슈 대응과 롱숏 단타 기준을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드린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고급 기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비트겟은 한국에서 차단이 진행 중이라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이미 막혔고 향후 접속 제한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빼야지가 아니라 지금 빼두자가 안전합니다. 오늘 행동이 내일의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수수료가 높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해뒀고 원화 입금 가능, 한글 지원 가능, 수수료 저렴한 곳들로 정리했으며 $100 이벤트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모아뒀습니다. 검색창에서 헤매지 말고 고정 댓글 보고 바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지금은 빠른 선택이 곧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롱은 오를 때만 잡는 게 아니라 오를 근거가 동시에 보일 때 잡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확인되고 골든 크로스나 거래량 증가처럼 힘이 붙고 규제 완화나 ETF 같은 호재가 겹치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숏은 떨어질 것 같을 때가 아니라 떨어질 근거가 쌓일 때 잡는 겁니다. 하락 추세가 뚜렷해지고 데드크로스처럼 분위기가 꺾이고 거래량이 약해지거나 악재가 겹치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맥디와 볼린저 밴드를 더하면 타이밍이 더 선명해집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유용한 꿀팁을 추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번 비트겟 차단 이슈 대응부터 거래할 때 체크할 포인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초보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더 쉽고 더 빠르게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자산부터 안전하게 옮겨두세요.